안녕하세요. 전투태제입니다. 전투태제 그림교실. 사실 그림교실은 아닌데 아무튼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요. 전투태제 그림교실 7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2월 7일 일요일 새벽 1시 42분이고요. 이거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올리면은 이게 이제 구독자가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알람이 가요. 띵동하고 가기 때문에 잠에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올릴 거고요. 날짜를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거는 이제 언제 올렸는지 안 보는데 이제 이게 한 몇 년 정도 쌓이면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 사람이 한 3년 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 했구나 하는 그런 거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발전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 그거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오늘부터 얘기하기로 했고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알람이 가더라도 알람이 가서 잠이 깨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배려라고 하죠. 배려. 들으시는 분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배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배려가 뭐냐면은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림으로 화면에 보듯이 그림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나 이건데요. 제가 2011년에 어떤 스튜디오에 있었을 때, 예, 그 국가에서 하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아들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좀 괜찮은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각 미대에서 되게 많이 견학을 왔었어요. 이쪽에 견학. 그럼 학생들이 오잖아요. 이제 미술, 작가, 지망생. 미술 작가 지망생이죠. 그럼 뭐 쉽게 말해서 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화가였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죠. 제 이력은 좀 독특합니다. 저는 현재도 고졸이고요. 예, 그러니까 미술 정식 교육 받지 않았고 미대도 다니지 않았고 학원에도 안 다녀보고 그냥 집에서 깨작거리면서 하다가 미술 작가가 됐고요. 아무튼 그런 케이스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지금 여기 했었던 그림으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나? 저번에 6번째 이야기 거기에서 했었던 거랑 좀 겹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면요 밥 먹고 살아요. 자살하지 않으면 밥은 먹죠. 예, 밥 먹고 살아요. 어, 근데 이제 이 질문에 이거를 좀 다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그냥 질문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불안해서 와요. 불안. 자기도 모르는 왜 이러한 불안이 생길까요? 밥을 먹고 살 수 있나? 이거 기본이잖아요. 밥 몇 끼, 밥 20끼 먹을 수 있나? 이런 질문 안 해요. 그냥 몇 끼라는 거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세끼, 삼시세끼, 밥 세끼 최소한의 세끼를 먹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달려 있는 거죠. 이 불안에서 오는 거라고. 왜 이런 불안이 올까요? 우리는 이거를 아까 여기에서 했었던 여기 미술 작가 지망생 솔직히 말해서 미대 다닐 정도면은요 어느 정도 좀 사는 집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4년 동안 미대 아니 장학 그 돈 대고 하려면 어느 정도 산다고요. 그 전에 다 포기를 해버리죠. 물론 굉장히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힘들게 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보단 좀 사는 집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질문은 어디서 들었냐면은 또 2014년 어디 화성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여기 초등학교에 특강을 나간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이 아니고 5학년한테 5학년 12살이죠. 12살 이 친구들이
아, 이거를 레이어를 하나 해놓고 해야 되겠다. 너무 불편하네. 이 친구들이 5학년이에요. 12살. 5학년짜리가 무슨 질문을 했냐면은 마지막에 그림 잘 그리는 애가 한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 친구가 질문이 있대요. 마지막에 이제 수업 끝나고 있는 사람,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하잖아요. 질문 있는 사람 내가 이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딱 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선생님 그거 그림 그려가지고 먹고 살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고 내 성격상 아, 먹고 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게 제일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방향은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방향은 많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 집에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부모들이 효도 얘기도 나중에 할게요. 효도. 이게 강제적인 것들이 많죠. 강제적인 거. 조금만 빗나가면 아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효도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먹고 사는 것. 오늘 이 얘기에 그림으로 미술이라는 거죠. 따진 미술. 아무튼 그 친구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오냐면은 불안해서 오거든요. 불안.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미술 하면은 먹고 못 산다라는 그게 내리에 깔려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저는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순수 미술이고요. 우리나라 순수 미술은 엘리트주의가 강해요. 어, 양 대학이 있죠. 서울대, 그리고 홍대. 여기에 대한 걸 내부를 캐면은 또 분명히 그럴 거야. 아, 이 새끼가 이게 고등학교만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소리 할 텐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저는 아무튼 이쪽에서 뭐 수많은 대학인데 아무튼 여기가 주류고요. 여기에서 속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서 운빨로 속하게 됐어요. 예, 속하게 됐기 때문에 이 순수 미술이라는 이쪽 시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저하고 가까이 이거를 누가 언젠가는 누가 들을 텐데 저하고 깊이 잘 알고 있는 이쪽 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수 미술 꽉 잡고 있는 그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도 어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에 대해서 부정을 못 할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하게 될지 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겉다리로 짚고서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게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기는 엘리트주의예요. 엘리트주의. 물론 이 외적인 것들도 나가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먹고 사는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인맥이죠,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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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맥 이거 중요하죠. 이거만큼 중요한 건데 이익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이것도 어떻겠어요. 여기서도 서울대도 또 나누면 이쪽에서도 되게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러 케이스. 부모님이 완전히 무슨 국회의원이고 여기 부모님이 뭐 대학 교수고 부모님 뭐 중소기업 사장이 이거에 따라서 다 틀리죠. 우리나라는 이거 정해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튼 오늘 하려고 했었던 얘기는 학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요 얘기들은 나중에 할게요. 효도화에 대한 얘기랑 학벌에 대한 것들도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뭐 네이버 어떤데 아니 저기 뭐야 NC 소프트죠. NC 소프트에 들어가면은 아이씨 NC 소프트라고 하면 안 되나? 아무튼 NC 소프트나 아니면은 또 뭐 넷마블이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게임사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시 모집을 해요 상시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면 이제
입사 지원서가 있어요. 입사 지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자서 그림을 학벌 같은 거 안 따져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포폴. 네, 이거 안 보여도 그냥 대충 해요. 말 알아들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입사 지원서를 써가지고 내요.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자기네가 필요한 어떤 거다. 요번에 그 오버워치라고 있죠? 오버워치. 얼마나 흥해, 저기 블리자드의 오버워치라고 하는 만화랜다. 게임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굉장히 캐릭터가 아주 좋아요. 그런 식의 어떤 일러스트로 해서, 원화, 아이씨, 원화가, 원화가가 된다면은, 원화가가 된다, 이런 걸 해서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런 곳에다 지원하면은 붙겠죠. 응? 자기네들이 찾을 만한. 근데 이제 비슷비슷한 어떤 특성이 비슷비슷하다든가, 뭐 실력이 비슷하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런 학교 뽑겠죠? 왜냐? 자기네들이 서울대고 자기네들이 홍대면은 형 요번에 지원했어요. 형 인사 담당해줘요.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도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끌림이? 난 영등포공고 나왔거든요. 난 만약에 했었으면은 영등포공고 중에서 비슷비슷한 실력이 있으면 그 친구 뽑겠어요. 굳이 떨어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걸 내겠죠. 예. 그런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튼 다시 학교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그냥 우리나라 인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지울게요. 인식.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정서, 뭐 다 비슷한 뜻이죠. 가치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식에 대한 얘기인데, 아, 예술, 배고픔. 이거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예술, 배고픔이고, 제일 유명한 사람 고우 있죠, 고우. 이거 뭐, 고우 얘기 하면은 또 기니까, 이거 하겠지. 우리나라에 제일 팽배해오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힘들다. 근데, 자, 이거를 한번 나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림 그리면은, 예? 그림을 그리면은,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이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생기는 어떤 메커니즘, 그러니까 취직하는 메커니즘에는 한 가지 특성이 지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한쪽 라인으로 타서 볼게요. 자, 여기서 시작. 이건 뭐냐면은 화가예요, 화가. 자, 여기 안에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학원, 과외, 뭐 대치동이면은 뭐 여기 최고의 선생님들이 딸리겠죠. 그리고 중학교 때 학원. 웃기죠. 서울에서 한국에서 다니려면 외국에서 할 땐 또 다르겠죠. 여기서 또 학원, 고등학교, 중, 고, 학원. 그리고 여기 이제 서울대, 홍대. 여기 거쳐서 또 외국 유학 가는 거 하고 그냥 하고 또 틀려요. 그리고 홍대. 그리고 여기 외국. 외국이요, 외국. 뭐 독일, 뉴욕, 뭐 캘리포니아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시카고 머시기도 있고 뭐도 있고 영국 요렇게까지. 프랑스는 조금 약하고요. 한국에서 인맥이.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튜디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나는 요거 그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래요. 그랜드 슬램 해놓고 이제 여기 이제 갤러리 대형 갤러리 또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거 다 하면은 이 사람들 나중에 들어서 나 욕하려나? 나중에 이름을 하게 되겠죠. 뭐 있죠. 요 때쯤에 이제 출강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타서 뭐뭐뭐라고 한 거 있잖아요. 뭐뭐뭐뭐뭐 그걸 타가지고 해서 하면은 뭐 하고 이제 또 여기에서 해서 옥션 나가고 또 이러다가 이제 영국 독일 뭐 영국 같은 데서 뜨는 게 좋아요. 외국 이런 데 뭐 화이트 큐브라든가 뭐 이런 데 가고시안 뭐 이런 데서 하면은 뭐 끝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대부분 이게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죠. 예. 외제차, 예? 차, 여자. 여자분 남자니까 남자 관점이에요. 여자 많이 생기는 거. 당연히 다 생기겠죠. 결혼도 한번 서너 번 해도 욕하는 사람도 없고 예술가니까. 뭐 집도 또 예술가는 또 틀려요. 프랑스에 또 집 있어야 되고 뉴욕에 있어야 되고 영국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겠죠. 작업실 같이. 보통 이렇게 해야지 미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죠. 자, 시작. 인식에 대한 얘기예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은 밥 먹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기 안에 이 질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대부분 차 타고 집 사고 예쁜 여자 결혼하고 이거는요 0.001%도 안 돼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연수입 연봉이죠 연봉. 저번에 조사 한번 나왔었어요. 98%요. 순수미술 작가 연봉이에요. 월이 아니고 100만 원 이하. 이게 2007년도 8년도쯤이나 거의 조사에 나왔었어요. 굉장하죠. 물론 뭐 편의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도 있고 노가다를 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출강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이 지금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걸 우울한 쪽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 먹고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쪽팔리지 않게 떵떵거리고 할 수 있는 이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질문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고 자기가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시간, 투자, 대비 보상. 자, 보상을 말하는 보상. 이게 순수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질문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회사 출근 안 해도 되고 어떤 타치도 없고 머리도 마음대로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마음대로 막 살고 백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걸 바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거는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은데 다시 잠깐만요. 자,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졸이잖아요.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예요. 저한테는 뭐냐면요. 도전이에요, 그냥. 도전.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제가 어디에서 해가지고, 물론 고졸이니까 특이해 보이니까 뽑았을 거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의 홍보나 그런 걸 해서 이제 거기에서 어디에서 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았는데 1등을 했죠.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받았죠. 거기서 이제 이거 그림 팔리고 뭐 하고 4년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고졸이라고 했잖아요. 학교 다니다 때렸었으니까 장학금 받았죠. 이런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시간 대비 보상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 태어났었을 때 그림을 그리는 어떤 손재주라든가 사물을 봤었을 때 그때 이제 태권브이를 처음에 그렸는데 이렇게 태권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태권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나이가 좀 많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대충 합시다. 하늘을 날아가는 걸 그렸어요. 어떤 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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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는 걸 그렸어요. 제 얘기 좀 중구난방인데 그냥 뭐 아무튼 이렇게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가 이렇게 뿔이 이렇게 되니까 눈이 땅을 보고 있잖아요. 여기 눈이 이렇게 있을 거니. 그 이게 벽 나타나면 꼬라 박는다라는 거죠. 여기 빵.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그랬냐면요. 그때가 한 5살 정도 됐었을 거예요. 뭐잘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입체를 그렸어요. 입체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옆에서 보는 시점으로 그렸다는 거죠. 측면에서. 이때 이 어렸을 때 있잖아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아 나한테 그림의 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피규어도 만들잖아요. 제가 피규어 만들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어, 입체 그림이다. 입체 그림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피규어. 항상 저는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요. 피규어 3D 입체 그림이다. 입체 드로잉이다. 계속해서 더하고 빼고를 해가면서 만들어낸 입체 그림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요.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인식에 대한 얘기했을 할 때 사람들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밥 먹고 사느냐. 이거는 밥은 먹고 살아요. 진짜 밥 3끼는 먹어요. 3끼 못 먹을 수도 있고요. 못 먹는 경우도 있죠. 저도 1년에 컵라면 한 700개 넘게 먹었거든요. 센 적이 있어요. 그래. 그리고 저녁 그러니까 2끼만 먹었죠. 2끼. 2끼. 예. 많이 힘들어요. 많이.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취업을 위한 포폴.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짜면은 이런 최악의 상황은 안 오고요. 이거는 자기 작품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하고는 또 좀 틀려요. 아무튼 이거죠. 자, 인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걸 했었을 때 풍요로움이에요. 가수가 되려고 하면 돼 있잖아요. 노래하는 것만으로 좋아요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뻥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노래하는 거 좋으면은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지. 인기죠. 인기 안에는 또 돈이고요. 엄청난 부죠. 돈은 또 부. 많은 양의 부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자르고 이거를 이 진실을 마음속에 자기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돈만 벌기 위해서면 아니에요. 미술 이런 거 하는 때는요. 내가 이제 지금 피규어예요. 피규어.
이거를 해서 순수 쪽 하고요. 저는 이쪽 루트로 아니까요. 안 받아주고 뭐 할 건 없어요. 그냥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순수 쪽 자기들도 돈 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 팔아먹어야 되니까. 어? 여기에서 뭐 어느 대학교 학벌이 존재하는 거를 하고 이쪽을 해서 인맥을 끌어들이고 하지만 결국엔 얘네들 돈이거든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예술, 어떠한 곳이건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돈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여기에다가 뭐 학교가 어떻든 어디 유학이 어떻든 갖다 붙이는 것들도 이거를 정당화 이거를 이 목적을 수단화하는 거죠. 수단화하는 장치예요. 골 때리죠. 배운 사람일수록 더 복잡하게 그걸 얘기하는데 간단합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 피규어로 해서 할 거예요. 순수하고요. 하나는 상업. 상업 굉장히 솔직해요. 이거는요, 수요자들이 좋아하면은 땡이에요. 예? 수요자들이 좋아하면 땡이라니까요. 아니, 누가 아이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나? 중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죠.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대중은, 대중의 수요는 솔직합니다. 글씨 쓰기 귀찮아가지고 날려 쓰는 거니까요. 대중의 수요는 솔직해요. 야, 그래서 상업. 대중, 솔직. 저는 이 솔직함이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마음이 시원해요. 그래서 저는 피규어 요거를 순수와 상업의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멋있다. 아씨 좋아. 아우 죽인다. 라는 거죠. 물론 돈 버는 것도 더 쉽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하잖아요. 굉장히 외로운 일인데 이런 거를 구상을 해요. 이렇게.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왜 이러지? 아이 절로 갔냐? 자 구상을 해요. 이런 거를 구상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변 지인들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라고 해요.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순수미술을 했었을 때도 그 사람들이 입에 얘기하지만 고졸이잖아요. 유일하죠. 저 유일해요. 저 하나 딸랑이에요. 아, 몇 명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쪽 라인에서는 저 딸랑 하나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다가 뭐 상도 받고 해서 잘 됐죠. 그럼 성공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성공했는데 돈은 못 벌었어요. 돈도 벌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물론 학교를 들어간 데서 그 학교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해서 대학 졸업해서 뭐 대학원 나오고 하면은 강사로서 하다가 또 몇 년 어떻게 해서 하면은 뭐 교수 임용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제 주제에 예? 제 주제에 교수의 삶을 살 수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아무튼 여기 안에는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가 많아요.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이걸 구상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재벌까지 가죠. 까지까지. 다 재벌 좋아하니까. 구상을 했었을 때는 뭐냐면 처음에 했었던 얘기 있었잖아요. 그냥 도전이에요. 제가 처음에 태권브이를 그리던
태권브이를 그리던 그때 딱 감을 잡았죠. 아, 나는 감이 좋다. 이걸 알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근자감이죠. 이게 얼마나 굉장히 매력적인 건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예, 이 근자감 자체가 도전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피규어 이거를 도전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사람들의 평가, 안대의 전체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그 학교부터 해서 뭐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요, 밥은 먹고 살아요. 밥은 두 끼에서 세 끼, 한 끼보다는 더 먹게 돼요. 진짜 두 끼밖에 먹을 수 없어서 두 끼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만큼 힘든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죠. 취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건 완전히 해결되고요. 이것도 또 한번 다룰 거예요. 우리나라 회사 어떤 IT가 됐건 게임이 됐건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회사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이 얘기를 안 담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되는 족 같은 나라이고요. 족 같은 인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적당한 언어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지 말란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하세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태권브이를 그리는 그 순간 저는 내가 감이 좋구나라는 걸 나 스스로 깨달았고요. 그 어린 나이에.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고 기억의 재구성이겠죠. 큰 다음에 현재 이걸 얘기했었을 때 내 모습을 그렇게 어떠한 상태로 상징화시켜서 말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빛난다고 그럴까? 내 자신이 영화로 표현하면 그렇게 하겠죠. 근자감. 그거는 도전이. 그냥 이거는 있잖아요. 도전이 도전. 이 이상 이 이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도전. 저는 도전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뭐 잘 했었어요. 아주 이쁜요. 그 제가 그 여자친구를 걸그룹 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나이도 많이 어리고 어느 순간에 이걸 보면은 이게 나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걸그룹. 이제 왜냐면은 그 친구를 탁 봤었을 때 첫눈에 반했거든요. 첫눈에 반해서 집으로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전 신을 믿지 않는데 신에 대한 얘기들도 나중에 한번 해볼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평생 소원 딱 한 가지가 있다면은 누구누구를 여자친구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진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때 걔가 나를 좋아할 줄 아는 거를 나는 깨달았어요. 왜는지 알아요? 이 감이 나는 좋았기 때문에 감.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이 좋아. 그거는 곧 근자감이라는 걸 이어져. 저는 그냥 병신같이 생겼어요. 예. 병신 같은데 이게 저한테는 있다라는 거죠.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어떤 영화를 나는 이미 본 걸 아는데 봤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보자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를 꼬시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를 얘기했죠. 난 당당했거든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 감이 맞았구나. 내 감이 맞았구나. 나는 충분히 매력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난 그림을 잘 그리니까. 밥은 하루에 두 끼밖에 못 먹지만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그 나타내는 물질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있는 도전, 이거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아름답구나. 아니, 나한테 굉장히 그 친구한테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졌구나라는 걸 안 거죠. 여자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야. 나 못생겼는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하나? 근데 그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 나한테는 그러한 걸 알아보는 감이 있고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지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냐? 그 태권브이를 그린 순간 알았고, 그 이후에 내 삶을 어느 곳에다가 도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고, 그걸 안 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피규어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한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냥, 아이씨, 이거 사업 설명까지 해야 되나? 제 아는 이래요. 피규어. 자, 순수, 상업. 이런 얘기들 하면은 바로 그게 어떻게 해서 돈이 되는데 해가지고 돈을 또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야. 이쪽에서 하는 어떤 그런 클라이언트가 됐건 뭐가 됐건 짜증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어? 연락 끊고 사는 거야. 그쪽에서 해가지고 꼬랑지 흔들면 아마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꽤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뭐 차, 뭐 집, 옷, 비싼 거, 뭐 가방,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못 하겠어요. 나한테 안 맞나 봐요. 멋있는 말로 꾸미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한 거 자체를 찾으려고는 못 하겠어요. 나는 가오 떨어지게 그런 거 싫어 이런 게 아니고요. 아무튼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교육. 자, 이거는 다 얘기했죠.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고요.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돈이 좋다라는 걸 난 이제 살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편애하는 방식. 저는 이렇게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거죠. 예, 어디 가서 꼬리 흔들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편애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쓰러져 있고 누워 있어도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학원 같은 데 가서 가르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야 돼요. 그 학원의 오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기선 이렇게 가르쳐라 이러면은 내가 필요 없죠. 그거는 맞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죠. 녹음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나를 쓴 거잖아요, 나를. 근데 이런 얘기도 못 하죠. 말 대꾸 하네? 이러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진짜. 개인의 의사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가능성을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줘요. 회사 얘기도 나중에 할게요. 진짜 할 얘기 많네. 회사는요, 이거는 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 회사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나는 전투 태제 시의 창의적인 모습을 보고 뽑았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가서 복종만 원합니다. 복종과 희생. 우리는 가족. 적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 다시 돌아와서 이 기분 나쁜 얘기니까 그만할게요. 뭐 짜증 나려고. 자, 내가 편애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고 싶어 하고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키치. 만화가 다룰 거니까요. 키치적인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거죠. 이거를 하려면 이거 돈 안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인기 없으니까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뭐 대학을 어디 좋은 데 나온 것도 아니고 하니까 띄울 어떤 근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해서 뭐 천재적인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안 해줘요. 그건 TV에서는 나오는 거고 그런 심파 없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룰게요. 상업적인 거는 이거 팔려요. 판매.
일품, 일품목이란 말이 있어요. 일본 말인데 일품, 목은 몰라요. 고졸이라서 이런 거 잘 몰라요. 뭐 유식한 척하고 그러는 거. 일품목이라는 거 있어요. 상황만 알고 뜻은 다 아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그것만의 어떤 기호를 모를 뿐이지 멍청해서 못 쓰는 건 아니니까 한자가 됐건 영어가 됐건 아무튼 가끔가다 이런 거 못 쓰면은 되게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핵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핵심이 그 상황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인데 아무튼 일품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일본 옥션 1억 일본 옥션 야후 재팬 야후 재팬에서 하는 일본 옥션에 보면은 피규어를 검색을 하면요 일품목이 뜨는데요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예.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피규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비싸게 팔려요. 적게는 몇십 뭐 20만 원 20만 단위에서 1000단위까지 팔려요. 우리나라 이런 거 안 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사. 여기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요 천하제일 무도회 아시죠? 천하제일 무도회라고 드래곤볼에 나오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무술 대회예요. 여기서 이제 손오공 카카로트죠. 손오공하고 뭐 이제 피콜로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천하제일 무도회 이게 천하제일 조형대회 같은 게 있어요. 조형대회 그 뭐 조형왕 해가지고 해서 뭐 뽑고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시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죠. 세일가스 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길들이기 들어가서 뭐 베네수엘라 망하고 뭐 여러 가지 러시아도 그렇고 힘들죠. 물론 그냥 아무튼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가 있잖아요. 거의 최고점들을 다 찍었다고 봐요, 나는. 성장 동력에 대한 게. 이거는 뭐 전체적인 얘기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건데 어,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튼 물론 저도 계속 고민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해요. 예.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고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한데 쌓이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 지금도 많이 있지만 많이 하나씩 며칠 안 됐지만 생기고 있죠. 해골 보여드렸죠. 해골. 예, 이거 뭐 기본에 대한 거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교육에다 적용해야죠. 여기서도 가리키고 돈 벌고 물론 이제 제가 교습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사람들 교습 강의 이런 것들 하면서 돈을 벌죠. 뭐 여기 유튜브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에이 그거 해서 안 돼. 그거 해서 얼마나 벌어.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냥 도전하는 거예요. 네 진짜 이거 해서 이것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저는요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우울하겠죠. 밥 못 먹고 살면 지금도 직장을 다녀요. 직장 다니고요. 지금 이제 새벽 2시인데요. 이것도 하고 있고 이거 다니면서 이제 집에서 예 혹은 이제 작업실 지금 없어요. 예, 돈 없어가지고 집에서 작업해요. 그래서 집에서 작업하니까 제가 그림이 되게 커요. 360cm 곱하기 잠깐만요. 어, 잠깐만. 20, 240. 3.6m 가로 3.6m 세로 2.6m 사람 뭐 한 요만하겠죠 사람 이렇게 많이
큰 그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방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작업실에서 보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폭이 존재하니까 캔버스니까 이렇게 막 쌓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요. 옛날에 이제 그래서 했는데 이 뭐 임대료 많이 비싸지면 막 120씩 나가잖아요. 예? 막 120도 나가고 50짜리도 있고 쉐어 같은 거 하더라도 하고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컴퓨터 작업 이거는 컴퓨터 뭐 요 컴퓨터 데스크탑 이 데스크탑 안에 다 작품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식의 된 거는 좀 뭐라 그러지 내 관점에서의 전망하고는 아까 얘기했던 다양성 그런 어떤 제가 얘기했었던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교육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아까 세 가지 나눴었던 거 있잖아요. 순수해가지고 여기에 좀 부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피규어로 나갔어요. 한창 크고 있는 시장이고 했기 때문에 피규어에 도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그림은 뭐 잘 그리고 있으니까요.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는 존재하니까요. 영어로 타다다닥 쓰면 좋은 폼이 날 텐데 영어를 못 해요. 하면 했겠죠. 멍청이가 아니니까. 미국 가면은 거지들도 영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는 거지분들 좀 비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거지들보다는 똑똑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좀 대다수의 뭐 대졸자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근자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나눠야 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어떤 상황과 그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능력이 똑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런 걸 그래서 못 써요. 멋있게 좀 쓰면은 더 폼이 나서 그럴 듯한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후광 효과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꼬랑지를 팍 내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인식 그냥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막 낮추고 자기를 자학을 하고 막 가학을 해가지고 그러는 그걸 되게 저는 병신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은 지금 몇 분 지났죠? 48분 17초, 18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그리고 또 나도 이제 상대방을 살피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또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 느껴요. 왜냐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해요. 물론 나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음, 나도 반응을 하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면을 하잖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여기다 뭐 설명을 하고 하고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잖아요. 상대방이 서로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서로 뭐 표정이나 뭐 어떠한 제스처로 느껴요. 이런 걸 이제 초메시지라고 그래요. 뭐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거에 의해서 깨지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하지마 이렇게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답을 내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언젠가 누구에게 이러한 것들을 내 생각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이제 말하게 되는 거고, 처음에 이거를 만들었을 때는 그냥 그림 그리는 방식, 내가 했었던 방식에 대한 걸로만 해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더 중요성이나 이런 걸 느낀 건 모르겠고요.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근데 하나 제가 다짐했던 거나 아니면 여기에다 이제 내걸었던 공약같이 내걸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대가 나에게 필요했다 해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다시. 그림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예술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림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나요? 이거의 답은 아무도 모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 좋은 늘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해줄게. 이러한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요. 음, 이거 내 주변 사람들 하도 많이 쓰니까 식상해 할 텐데 칼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르트르죠? 어디에 나왔던 말이더라? 장폴 사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어디서 얘기했었더라? 아무튼 얘기했었던 거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칼은 만들어지긴 전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예. 칼 요만하게 만들면은, 이거는 뭐, 과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건 이제 뭐, 큰 그 중국집 칼이고, 또,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이게 카타나죠, 카타나. 일본 칼. 그런 용도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 만들어지기 전에 딱 만든 다음에 이건 뭐 어떤 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였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시작.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원래 다 그래요.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건 머릿속으로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가슴에. 초등학교 학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되면은 결과죠. 이게 이제 뭐 교수라고 쳐요, 교수. 아니 뭐 의사, 변호사. 여기에서 이거를 코스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될 수 있나요? 되는 거는 불안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해놓을게요. 네, 불안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칼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냥 그림만 그릴 줄 알았어요. 이런 페인터라고 그러거든요. 페인터. 그림만 그리는 작가들. 나는 100% 페인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작업 공간도 딸리고
그림이 크니까 그림을 놔둘 공간도 없고, 그리고 기업 그런 사람들이 전에 연락 와서 뭐 요새도 연락이 와요. 오는데 뭐 기어라 이런 거죠. 되게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라가 아니고 그냥 뭐 우리하고 전시도 하고 하면서 돈도 벌고 조금씩 뭐 괜찮던데. 네.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다 잘 참아냈으면 회사 다녔겠죠. 그리고 직업군인이었었으니까 직업군인 했겠지. 공무원이고 돈 많이 버니까 했겠지. 내가 미쳤다고 그림 그리겠냐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 하고 싶은 것만, 그 일부의 극소수의 그 까다로운 그 나의 취향을 적용해서 살기 위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도전 그거고요.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얘기 맞춘다고 그러는데 또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길어지고 얘기도 중구난방으로 될 거고 그럴까 하니까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아무튼 요거 그림 페인터는 이제 제가 조소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제가 조소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저도 제가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통해서 저는 조금 더 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집착을 좀 집착이라기보다도 좀 정확하게 인식을 할 거고요. 살면서 이게 굉장히 눈앞에서 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벌려고 하는 돈은 내가 하고 싶은 행위로서 벌어지는 돈이지 누구에게 비율을 맞춘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하기 싫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네, 조수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튼 하게 됐습니다. 더 재밌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혹은 TV를 보면서 깨작깨작 손으로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 세로가 뭐 한 몇 센 가로 세로가 한 20cm, 20 곱하기 15cm 정도 되는 작은 상자 안에 내가 쓰는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손가방처럼 그 화장실 세면 가방, 세면할 때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처럼 들고 와서 거기에서 깨작깨작 만들다가 다시 놓고 그리고 제가 만들던 그 장난감 같은 머리 같은 거는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긴 시간을 거쳐서 어떤 디오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기존에 봤었던 그런 그 어떤 거를 재현하고 하는 디오라마가 그러니까 그 만화적 요소만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수 미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좀 하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르네상스 이전이었었던 중세 시대부터 바로크, 로코코, 그러니까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지나서 그 이후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신고전까지 아주 꾸준하게 써먹는데 그때까지 그 예수나 성모 마리아 그리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거대한 상태에서 피규어고 그걸 뭐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을 하고 뭐 프로파간다니 지배 논리로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지금에 하는 그 피규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만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위 문화라고 보고 있어요, 미술에서. 그러니까 키치라고 하는데 그런 하위 문화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 예수님이나 그런 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지극히 다른 건 그건 정치적인 도구와 지배 논리로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보는 미술, 가서 보고 느끼는 미술에서 작아진 거잖아요, 미술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가 소장하고 가지고 자기 혼자 즐길 수 있는 그런 미술로 바뀌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사람들의 어떠한 소비나 이러한 문화라든가 그런 것, 문화가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요소들은 분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니면 어떤 거에서 의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답을 내린다면은 답은 어디서든 찾을 수는 없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 초반부터 너무 강하게 그런 게 아니고 적당하게 자존심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길게 꾸준하게 이러한 만족감과 행복감, 나만 느끼고 있는 그런 거를 느끼고 싶게 해주고 싶은데요. 이걸 듣는 분들에게. 그렇다면은 너무 자존심 같은 거 이런 거 세우지 말고, 자기가 어떠한 곳에 고착되는 그런 몹쓸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자존심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세우지 말고 회사도 취직하고 또 누구한테도 아부도 해보고 하면서 결과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었던 어떤 회사를 취직한다든가 뭐 게임사를 취직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좋고요. 자기의 꿈을 굉장히 막 이상적으로 막 대단하게 해서 막 강하게 자기를 억압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 물처럼 흐르는 물처럼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서 하시고 가족들도 돌보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친구들이 또 맛있는 거 사주면은 좀 빙신같이 헤헤 고마워 이러면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존을 해야만이 아까 봤었던 그런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탈리아 왜 갑니까? 프랑스 왜 갑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남서 그 사회를 바꿔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프랑스에 가는 이유는 에펠탑을 보기 위해서고요. 개선문을 보기 위해서고,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고, 다비드를 보기 위해서고, 미로의 비너스를 보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이탈리아 또 그렇죠. 가는 이유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콜로세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일본에 가는 것들도 누구는 왜 가겠어요? 그 장난감 사러 가는 거예요. 피규어라고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원더페어 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와, 여기야말로 바로 내가 원하던 그런 곳이야, 천국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거를 왜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냐면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네, 그 안돼라고 하는 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제일 답답해요. 안돼라고 하는 거를 그냥 믿어버리는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 그러니까 이거를 또 한국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질문 자체가 굉장히 틀릴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늘 했던 것처럼 갑자기 끝낼게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